바랍니다. 예, 유석엽 의원입니다. 교육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방금 그 답변하신 그 1심, 2심 가 있고 대법원에 가 있는 교과서,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원안이 아니고 수정안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된 것도 교육부로서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 수정안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대법원에 가서 역시 정부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수정안대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뭐 지면은 또 돌아가는 것이죠. 다 다시 고쳐야 되는 아니, 이게 지면은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가 이기게 되면은 현장에서는 수정안대로 네.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교과서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는. 그렇게 보실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를 또 만들 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수정 내용도 자세히 아니, 이게 보시면은 똑같은 것이 또 만들어지면 또 소송을 하는 일이 벌어져야죠. 검증을 잘해서 바로 잡아주고, 또 불복해서 소송 내면은 소송 대응 잘해서 이겨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 수정도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하지 않고 출판사가 임의로 합니다. 44억 정도면은 변호사 선임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거. 44억은 지금 여러 가지 운영비, 이 교과서 제작비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총리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예비비 지출 44억 그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 그저께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의원과 또 총리 아니면은 관계 장관들 간의 질의 답변을 들었을 건데, 처음에는 법률, 헌법을 걸어놓고 법률을 걸어내서 이게 법률상, 헌법상 안 된다라고 그러다가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관례가 없다, 선례가 없다라고 또 후퇴를 좀 하다가, 아까 마지막에 우리 기재부 장관 답변한 걸 보니까 뭐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예비비 그 내역을 제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총리께서는 왜 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솔직하게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아까 말씀 법률적입니까? 선례 관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들이 다 복합적인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그동안 예비비 집행을 해왔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국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 됐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세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이제 대답한 걸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참으로 이렇게 무지막지한 정부가 있습니까? 아니, 예비비를 지출해가지고 그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예비비 지출 내역 자체를 도저히 밝힐 수 없다. 국회 요구에 의해서 줄 수 없다. 아까 기재부 장관 답변 잘 들으셨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에서 공개하고 싶은 것은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 수 없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5월에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가,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 정부가, 이게 민주정부입니까? 법을 떠나고 헌법을 떠나서 이게 민주정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태도로 헌법적 가치에 맞는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디 헌법에서 못 내준다라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어느 법률에 자료,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국회 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되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되라는 거. 1년 후에 승인을 받을 때. 그러지 말고 수시적으로 지금 국회가 예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해서 내역을 내라고 그랬을 때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규정이?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제시해 보세요. 헌법 몇 조에 말씀을 드릴까요?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몇 조인지는 제가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는 국가 재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라고 하는 헌법 규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게 국가재정법입니다. 국가재정법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법은 어디에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재정법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바로 카피해서 갖고 오세요. 저한테. 누구 좀 실무자 시켜서 보내주세요. 재정법 몇 조인지 카피해서 보내주시고요. 이따 보충 질문 때 드릴 테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면은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잘못된 행태 아닙니까? 아니 지금 법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집행을 해도 정부에서 우리 국회에서 그 내역을 보자. 그러니까 다음 연도 회계연도에 그것은 드리도록 되어 결산 있습니다. 승인을 위해서 내는 거고 당연히 국회 요구가 없어도 내도록 되어 있는 거고. 저는 정말 이게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보면은 말이죠. 그 대통령께서 그 몇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국회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에 걸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달라. 또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달라. 또 한중 FTA 비준안도 시급히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쭉 그때 시정연설을 듣는 소감은 지나치게 좀 과장이 되어 있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 말이죠, 총리.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려면은 경제 민주화에 관한 법률들도 함께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라면은 참으로 균형된 요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노동개혁을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적어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노동개혁에 앞서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아니면은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개혁도 반드시 처리될 필요가 있겠다. 같이 좀 처리를 빨리 해줬으면 쓰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면은 얼마나 대통령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정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한중 FTA 부분을 보면은 아주 성급해요. 올해 내에 발효되면은 금년 내 1차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에 또 관세가 절감되어 지속적으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 FTA 맺어지면은 관세가 매년 연차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감소되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올해 꼭 비준이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올해 비준이 되어야만이 관세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전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한중 FTA를 빨리만 처리해달라고 그랬지 한중 FTA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할 테니 빨리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라면 굉장히 균형이 맞았을 건데 피해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피자에 한자도 언급이 없어요. 총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은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 말씀 안 하시는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데 말씀 안 했다고 하는 그 분들은 정부가 지금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를 얘기 안 하고 경제 활성화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잠깐만요. 예. 그러면 경제 민주화도 정부가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이 있겠지만은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 등의 그 경제 민주화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재벌개혁 말씀하시는데 재벌개혁도 마찬가지로 그 대기업 집단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뭔 그리고 노력을 하고 FTA에 있어요? 재벌 개혁에 관련해서도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 몇 가지만 한번 소유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달 반 연구해놓고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입장입니다. 지금 TPP까지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 정부가 한중 FTA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됩니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걸? 그래서 요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부분, 막혀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조를 진정으로 구하려고 했으면은 반대편도 바라보면서 균형 있게 국회한테 협조 요청을 했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일방적이고 과장을 해가지고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본인이 잘못해놓고 국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정말 정직하지 못하는 국정운영 태도라고 봐져요. 직불금 제도도 기본적으로 피해 보완을 위한 것이고 또 피해 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용역도 해서 어떤 피해가 나고 있는지를 상시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드리고 또 FTA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려나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노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감안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신 부분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 성동구월 출신의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